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현장에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정말 일개 건축사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건축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설계비는 정말 20년간 도돌이표 논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처참한 현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정말 왜 20년간 도돌이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건축 설계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건축사님들은 설계비를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에서 민간시장 건축 설계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조사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건축사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계비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제가 2004년과 2024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무려 20년 전 상황과 현재 2024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현재 건축사무소의 설계비가 얼마나 처참하게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20년 전에도 이 논의된 건축 설계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4년 1월에 건축문화 잡지에 나온 컬럼이 되는데요.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컬럼을 냈습니다. 표류하는 건축 설계비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 있는가? 자, 이 제목을 보면 2024년 12월에 나온 컬럼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한 제목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표류하는 건축 설계비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 이 칼럼을 보면은요, 2004년에도 덤핑 설계비가 적다. 이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로 상당히 비판적인 컬럼들이 많았습니다. 생계까지 위협받는 건축 설계업계의 근로자 실태, 2004년도 똑같은 특집 기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건축 설계업의 근로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지금은 야근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야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 실태를 2024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2004년도 즉 20년 전 상황을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년 전에도 똑같은 건축 설계비의 문제가 논의가 되어 있었다. 똑같은 문제, 즉 설계비가 너무 작아서 정말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도돌이표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컬럼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 설계비 기준 국가정책위원회에 드리는 제언 한 가지. 시무갑 서울대 교수가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국가정책위원회에다가 제안까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건축 문화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될 건축 학도들과 젊은 건축가들의 사기를 꺾고 전공을 포기하거나 전직을 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건축사 보수의 현실화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적정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정책위원회에다가 제안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일종의 탈건, 건축을 떠나는 탈건의 이슈가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제 건축학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17년이 지났는데요. 건축학을 졸업하면 50%만 건축 사무소를 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건축을 떠나고 탈건을 하는 게 주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2009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9년에 이런 문제가 지적됐는데 2024년 12월 현재 이게 얼만큼 개선됐는지 얼만큼 좋아졌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20년 전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요. 앞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20년 전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기사인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봤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되는 이슈들이 건축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건축 설계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8일자 뉴스입니다. 공공건축 대가 대비 민간 설계비는 6배 적은 민간 대가를 현실화해야 되고 K건축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 뉴스의 제목은 공공건축에 대비해서 민간건축이 6배가 적다. 설계비가 말 그대로 처참하게 적다라는 부분인데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의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회장님의 인터뷰. 정말 6배가 적은지 이게 지금 실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민간 대가는 너무나 적은 상황에 있다. 23년 10월 22일자 기사를 보니까요. 금단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순살아파트 논쟁이 붙었습니다. 순살아파트 불시된 설계비 20년째 동결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20년째가 나옵니다. 20년째. 23년 10월 22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설계비가 20년째 동결이다.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뉴스 기사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비는 20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20년째 동결이다. 정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민간 설계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처참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24년으로 돌아오면 4월 11일에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민간 설계 대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3년 10월 5일 죽어가는 건축산업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정말 부정적인 암울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20년째 동결한 설계비가 큰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23년 7월 12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건축사 대가 기준을 일원화하겠다라는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공공설계와 민간설계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분야의 건축사의 대가 기준을 통합을 시키자, 말 그대로 일원화하자, 이 내용으로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민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상화돼야 된다. 이 부분을 절실하게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4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건축 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저가 가격 경쟁 일변도의 위태로운 건축 서비스 산업 선순환 위해서 합리적인 민간 대가가 마련이 절실하다. 이렇게 마련됐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합리적 조정 없이 20년 전 업무 대가가 그대로 준용되고 있다. 적정 대가 지급 환경 토대가 전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재 육성이 되겠느냐? 인재 육성이 여력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20년 전 설계비가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건축사 신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20년 전 업무 대가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20년 전에 건축 설계비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년 전, 즉 2004년도의 설계비, 24년도의 설계비, 20년 갭을 두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설계와 민간설계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건축사 업무를 안 하시는 일반 분들은 공공설계와 민간설계가 뭐가 다르냐? 뭐 설계비도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즉 나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즉 공공에서 발주하는 설계와 민간, 순수 민간에서 건축사를 고용해서 설계를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다르고 설계비효율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설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그 금액대로 공공설계비가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설계비는요, 무한 경쟁으로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IMF 이후에 민간 설계비는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설계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주분들은 여러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면서 설계비를 물어보면 건축사 사무소마다 설계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똑같은 설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누구는 비싸고 누구는 싸네? 이거를 믿을 수가 있나? 정말 이상한 동네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간 설계비는 현재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싸게 받든 비싸게 받든 그건 건축사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무한 경쟁으로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건축사 여러분, 여러분은 설계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설계비 대비 여러분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건축사분들끼리 만나서 설계비 문제는 거의 논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설계비는 그 건축사의 자존심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설계비를 물어봐도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설계비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합니다. 내가 설계비를 싸게 받으면 저 건축사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를 안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건축사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설계비를 얼마 받는지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저임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을 2015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매년 2%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면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집값은 얼마나 또 많이 올랐습니까? 공사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왜 건축 설계비는 아직도 20년 전 상황과 똑같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십시오. 2015년에 5,580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1,03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비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익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데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건축 설계비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20년 상황과 똑같다는 부분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건축사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설계비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건축사법 19조 3회 공공발주 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이라는 부분이 건축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공공프로젝트 설계비를 그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법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법으로 정리해 놨다. 자, 공공프로젝트에 관련된 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의 3을 보면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업무를 발주할 때는 건축 설계비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할 때에 이 100억에 맞는 설계비 대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 설계에 관련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프로젝트의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상설계죠. 지금 현재 60대 1, 50대 1, 100대 1 이러는데 공공설계비가 민간설계비보다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업무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설계비로 따져보면은 민간설계비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공공설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현재 현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물량이 60%가 줄었습니다. 60%가 줄었다 하면은 거의 건축사 사무소가 고사 직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공공설계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공공설계는 그만큼 설계 대가가 좋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법을 요약을 하면은 공공프로젝트는 법에서 정한 설계비 대가 기준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조의 3을 보면은요,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발주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발주 설계는 법에서 어떻게 표기를 해놨냐면 여기서 보시면 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망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활용하거나 참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민간 기업이라든가 민간인이 말 그대로 건축사 설계 업무를 발주를 할 때에
고시한 대가 기준, 그러니까 공공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설계비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건축주가 공공발주 설계 대가를 적용을 하겠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건축주들을 보면은요, 건축사 사무소를 10개를 만나서 설계비를 다 받아봅니다. 다 받아보고 여기서 내고하고 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가 없죠. 담합은 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안한 설계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이래서 이 일을 따기 위해서 정말 저가로 들어가는 건축사 사무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설계비를 제안하게 되면은 아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당신이 제일 비쌉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설계비를 쥐어짜서 저가로 들어가는 상황이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발주 고시 대가 기준은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고 고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대가 기준의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기준의 고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는 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11조 설계 업무 대가의 산정을 보면은요, 건축 설계 업무 대가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대가 기준의 내용을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별표에 따라서 건축 설계비가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혹시 민간 건축만 하시는 분들은 이 별표 4 설계비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설계비가 공공 대비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설계 업무 대가 산정에 관련된 별표를 좀 보면서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 대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별표 4입니다. 건축 설계 대가 요율인데요. 2020년 9월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변경되는데 이 설계 대가 요율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9월에 한번 올려줬습니다. 한번 올려줬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20년 물가와 2024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설계 대가 요율도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5천만 원부터 5천억 원까지 굉장히 긴 그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1종과 2종과 3종으로 나눠지고요. 또 건축물의 기능과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단순, 보통, 복잡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1종 단순의 기본이겠죠. 말 그대로 창고를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은 뭐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이런 경우는 1종 단순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공공발주 사업이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사라든가 시청사라든가 이렇게 단순한 건물은 아닙니다. 단순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3종 복잡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종 복잡. 자, 그렇기 때문에 3종 복잡으로 가게 되면 정말 설계 요율이 비싸지는 거고 2종 보통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종 보통의 중급으로 우리가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죠, 평균. 1종, 2종, 3종에서도 중급 평균을 보게 되면은 공사비를 10억 원으로 좀 보겠습니다. 10억 원. 10억 원 같은 경우는요, 2종 보통 중급인데요. 대지 면적이 50평에 연면적 100평이면은요, 최근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50평이면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사비가 10억이다. 10억이면은 설계비가 어떻게 되느냐? 5.32%입니다. 5.32%. 이러면은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5,320만 원입니다. 5,320만 원. 이러면 평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평당 53만 2천 원입니다. 53만 2천 원. 공공설계비가 53만 2천 원인데요. 혹시 여러분 건축사분들 평당 얼마 받습니까? 평당 15만 원, 20만 원 받습니까?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발주 사업에서 공사비를 2종 보통 10억 원만 따지더라도 5.32%가 나온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은 민간에서 얼마나 적은 설계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발주 사업은 이렇게 별표에 따라서 예산을 잡을 때 설계비도 이 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건축사 회원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냐면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의 이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표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설계비를 계산을 해줍니다. 총 공사비 입력 방식, 평당 공사비 입력 방식, 제곱미터당 공사비 입력 방식, 여러 개 입력 방식이 있는데 총 공사비 입력 방식을 누르고요. 이종 보통 누르고 중급을 누르면 공사비가 10억 원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5.32%가 나오죠. 5.32% 5,320만 원의 설계 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50평, 설계 면적 100평, 정말 설계비가 민간에서 5,320만 원까지 받는다? 정말 이거는 어지간한 사람이면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50평이면 작은 꼬마 빌딩입니다. 꼬마 빌딩인데 이거를 5,320만 원 받는다? 이거는 정말 공공설계비에 대해서 민간과 너무나 큰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종 공사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은 착공신고 때 시공자가 제출하는 도급계약의 그 계약 금액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알고 내 설계계약서에 설계비를 보면은 몇 %인지 여러분이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4년 12월 4일에 국가기록박물관에 공모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가기록박물관은 한마디로 좀 복잡한 건물이 될 수 있겠죠. 단순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청에서 이거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설계비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설계비가 10억 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총 공사비의 3.08%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업계에서는 설계비가 너무 박하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을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건축사법에서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그 설계 대가 기준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해놨기 때문에 2종의 보통 이런 내용으로 해도 5.32%가 나오는데 3.8%면요. 거의 뭐 단순 건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행복청에서 설계비 대가를 잘못 계산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올려달라. 이래서 지금 비판적인 논쟁이 있고요.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설계도서의 양을 중급 또는 상급으로 상정할 경우에 최소 대가 요율은 4.44%에서 5.32%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보통 5.32% 그러면 공사비 대비 5.32%의 설계 요율을 정하는 것이 정부에서 이를 집행할 때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8%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이 내용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건축사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16,000개 건축사 사무소가 의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조문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공공발주 사업 등에 대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한다. 즉 공공과 민간 사업을 통합을 하는 거죠.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리면은 모든 민간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입법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자 공공발주 사업을 빼버리면은 모든 설계는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된다라고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건축 설계 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감리 대가가요. 감리 대가가 예전에 법으로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리비도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 지정감리 추진하면서 감리 대가를 정부에서 정한 요율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상당히 정상화됐습니다. 이렇게 감리비가 정상화돼야 현장에서 감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설계비가 너무 싸면은 설계 품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설계 비용이 너무 싼데 일한 만큼 비용을 못 받고 설계비가 너무 작으면 설계 품질이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과 민간 구분을 없애고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 기준을 그냥 단순히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현장에서의 건축 설계비는 2배, 3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인 인트로를 좀 제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건축사에 관련된 설계비 설문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장 설계비 설문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24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이관영 건축학교 채널에서 설계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건축사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실무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건축사분들이라든가
또 시공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행정청에서 건축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님들이 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익명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역이 서울과 경기 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문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 계약할 때 설계비 산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까? 평당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건축 공사비로 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 투입량이나 제방 경비, 설계 기간을 계산해서 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공공발주 설계비 대가 기준을 참조해서 산정하는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66%가 평당으로 산정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설계 면적이 나옵니다. 설계 면적이 100평이다. 이러면은 평당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평당으로 산정을 해서 설계비를 계약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나왔습니다. 자, 공사비의 몇 퍼센트, 이 부분은 이제 공공발주에서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로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13%만 공사비의 몇 퍼센트로 산정하는데 이 요율도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발주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의 몇 퍼센트로 산정한다. 자, 인력 투입량 제방 경비는 실비 정액 정산 방법인데 몇 명이 투입되고 5개월을 설계를 해야 되고 기타 협의 비용, 경비 비용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비를 산정하는 부분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건축사 사무소가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평당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설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럼썸으로 그냥 통으로 받는 거죠.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인력 투입량, 경비, 설계기간 심지어 복사 한 장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합니다. 디테일하게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이 벗어나게 되면은 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코드를 넣고 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넘어가 버리면 복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젝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의 건축사 사무소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평당으로 계산해서 럼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 산정 방식을 제가 물어본 부분이 바로 평당으로 산정을 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사는 평당 단가로 설계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평당 단가로 설계비를 산정했을 때 금액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근생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만은 여기서 감리비하고 토목 설계비는 제외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 설계비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려 70%가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두셨는데 아니 10만 원 이하에 왜 선택이 없습니까? 현장을 보시면 5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유튜브에서 설문조사 할 때 사지선다형밖에 안 됩니다. 오지선다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70%고요. 물론 10만 원 이하 받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13%,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7%입니다. 7%. 자, 그리고 3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분도 10%가 있었습니다. 조금 많이 받는 부분이 30만 원 이상인데 물론 뭐 40만 원, 50만 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해보면 3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건축사라든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를 봤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무려 70%입니다. 70%.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연면적 100평에 공사비 10억 원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연면적 100평이면은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공사비 포션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1.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금액이죠. 우리 이종 보통 단순 5.32%죠. 5.32%인데 현장에서 1%, 1.5%를 받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작고 설령 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설계비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면 2%입니다. 2%. 자, 2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이 평당 설계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조사는요, 평당 단가로 설계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 공사비의 몇 %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로 다세대 주택 연면적 100평 경우에 평당 900만 원이면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이면 만약 설계비가 1,500만 원이면 공사비가 대략 1.67%입니다. 1.67%. 그만큼 작다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조사를 해보면은 공사비에 0.5에서 1%를 받고 있다. 33%. 그리고 1%에서 2%가 24%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도요, 57%입니다. 반 이상이 2%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2% 이하로 받고 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5.32%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 내지 3%는 12%, 그리고 3 내지 5%를 받고 있다. 31%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라고 하면은 9억 원의 5%면은 4,500만 원입니다. 설계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비용인데 앞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70%지 않습니까? 70%. 그런데 이게 여기서 31%가 나온 부분이 이 설문조사에 오류가 나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에 2% 이하가 무려 57% 정도 된다. 그만큼 설계비가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설문조사는 한번 여러분에게 건축공사비로 설계비를 산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책정하면 좋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 대비 일정 비율로 설계비를 책정한다면 그 비율이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느냐, 즉 말 그대로 공공설계발주 대가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몇 %가 민간에서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건축공사비의 3%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 이상이 53%가 나왔습니다. 53%. 반 이상이 건축공사비의 3% 이상은 설계비로 받아야 된다, 의견을 냈습니다. 공사비의 2%는 28%입니다. 1 내지 2%가 28%, 2 내지 5%는 10%, 2.5에서 3%는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비의 3% 이상이 53%이기 때문에 여기서 4세대 주택 연면적 100평에 총 공사비가 9억 원이다. 그러면은 3%면은 2,700만 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700만 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2%만 하더라도 1,800만 원이잖아요. 이러면 거의 평당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의 2%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3% 이상, 5.3%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민간 설계비를 5%까지 받는다? 정말 이거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 제가 보기에는 2%나 3%가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3%가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비에 대해서 기본 설계비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 설계의 면적이 작으면요, 면적이 작으면 평당 설계비를 많이 불러도 일정 금액이 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60평입니다. 60평인데 평당 30만 원을 받아도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을 받으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면적은요, 평당 설계비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기본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작더라도 기본 설계비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을 평당 설계비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상관없이 기본 설계비를 보통 책정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라든가 꼬마 빌딩을 진행할 때에 기본 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그 비용이 스타트가 되는데 일정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일정 면적이 안 되면은 그 비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꼬마 빌딩 설계 시 기본 설계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 설계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0만 원을 받는다? 45%입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29%입니다. 2,000에서 3,000만 원이 16%, 5,000만 원 이상이 11%입니다. 11%. 서울에서요, 디자인을 좀 하는 건축가 사무소의 기본 설계비가 현재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조금 유명하신 분들은 5천만 원 받기도 하고요. 또 8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사무소들이 3천에서 4천 정도의 그 금액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본 설계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제일 많은 게 1,0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의 의견과 목소리가 24년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아시고, 그러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4년도에 설계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에 건축 설계비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문화지에서 건축 설계비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 설계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 설계비.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는 스타트 그 기본 설계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조사를 보니까 100평 이하의 주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총 공사비 10억 이상의 근생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건축사 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한 15개 정도의 건축사 사무소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3천에서 5천, 4천에서 5천, 3천만 원 공사비의 10% 정도. 물론 2004년도니까 공사비가 매우 낮았겠죠. 3천만 원이 두 군데, 평당 50만 원, 3천원에서 5천만 원 받는다. 4천에서 6천, 30만 원, 50만 원, 2천에서 3천, 1억 원, 이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3천에서 3,500만 원. 여기서 보시면은 중소규모 아틀리에 건축사 사무소이지만 3천만 원 이하가 없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3천만 원이 일반적이고요. 2천만 원도 종종 있습니다만 거의 3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2004년도에 기본 설계비가 3천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3천에서. 그리고 4천도 많고 5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앞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뭐 2천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70%가 2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설계사무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의 기본 설계비가 3천만 원인데 지금 2024년도는 얼마를 받고 있느냐. 정말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충격적인 금액이 나와서 제가 20년의 이 간극을 정말 채울 수가 없다. 어떻게 20년 전 설계비보다 더 적은 설계비를 받고 있느냐. 정말 2004년에 3천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은 2024년이면은요, 최소 이게 5천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가가 그동안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20년 전 설계비를 그대로 받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20년 전 설계비가 그대로다, 동결됐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다. 20년 전과 똑같다. 이 부분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처참한 건축 설계비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설문조사의 의견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의 3%가 적정하다. 많은 사람이 공사비 비율로 해서 설계비를 책정한다면 3%가 적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10억 원 공사비의 경우 3천만 원이 설계비고요. 연면적 100평의 다세대 주택을 설계했을 때 3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평당 30만 원이죠. 평당 30만 원. 3%로 해도 평당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평당 5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현실은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다. 무려 70%가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공사비로 따져보면은 공사비의 1 내지 1.5%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내용은 3%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1.5%이기 때문에 이 의견 차이가 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배가 나오고 있다. 내가 바라는 금액, 현재 받는 금액, 이 내용을 보면은 2배 차이가 있습니다. 3%도 공공발주 설계 대가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적정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2023년 8월 6일자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서 설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공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은 발주 그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32%가 중급이죠. 이종의 중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 수준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돼요. 미국이 8.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4.1%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9%, 독일은 9.1%. 그래서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9% 정도를 받고 있는 게 외국 선진국의 그 내용을 보는데 한국은 4.1%. 외국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은 한국의 설계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도 이럴진데
공공도 이럴진데 민간은 얼마나 더 처참합니까? 민간은 1.5% 이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건축학 5년제 인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7년째 국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을 하고 있다. 5년제 학생을 볼모로 해서 인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처참한 한국 설계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제가 왜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과 동등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1년을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처참한 현실, 외국 국제 비교해서 무려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이러면 무슨 5년제 인증의 효과가 있습니까? 5년제를 왜 합니까? 이러면은. 5년제만 바뀐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까? 5년제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 대비 설계비가 거의 국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정말 대학 교수님들은 정말 학교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우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은 교육도 올라가야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말이 많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5년제 학생들의 50%가 건축을 떠나는 겁니다. 한국의 설계비가 외국 수준에 비해서 처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인재교육을 하고 우수한 건축사를 육성을 하고 설계 품질이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까?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프로젝트에 설계비는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공사비 대비 5.32%, 2종 보통입니다. 2종 보통. 딱 평균이 5.32%고요. 설계비로 따지면은 5,320만 원이다. 현실은 공사비 대비 1 내지 1.5%가 많은 건축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현실에서는 1.5% 이하인데, 건축사의 바람은 공사비 대비 3%를 좀 받고 싶다. 3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현실이 제대로 정상화되려면은 공사비 대비 3%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된다. 민간공사 최소 설계비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비에 관련된 부분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을 합쳐버리는 거죠. 이론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발주 대가로 한다. 말 그대로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5.32% 이상으로 간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문조사에 따라서 공사비 대비 3% 이상으로 한다. 건축 용도별 기준을 마련해서 공공대가와 똑같이 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최소 설계비를 2.5%에서 3%로 좀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최소. 기본 설계비죠. 기본 설계비.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를 20년 전에서 24년 다시 정상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설계비를 2.5%나 3%로 정해놓고,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5%를 받을 수도 있고 6%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설계비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느냐. 설계비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시공도급계약서 금액으로 최종 정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시공계약서의 금액을 보고 설계비를 정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설계계약서에다가 공사비의 2.5%, 3%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면 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금액의 최소 요율을 정해서 설계비를 정산하면 된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설계비를 정산한 그 영수증을 착공신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신고 때 제출해라.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건축사로서 제가 유튜브를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이 정말 협회에서 반영을 하면 좋겠다.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최근에 30%가 급등했습니다. 30%가 급등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계약을 안 해요. 공사비가 안 맞으면 계약을 안 합니다. 공사비가 30% 급등을 했는데 설계비는 20년 전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히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은 금액이 지금 현재 20년 전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 매년 2%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설계비는 20년 전 그대로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설계비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저 역시 한번 설계비를 제가 한번 예전에 영상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따져보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건축 설계비다. 자,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건축 단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 여성건축가협회, 또 여러 가지 직능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단체들의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 단체들이 합의를 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정말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20년 전과 지금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앞으로도 그냥 계속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말 비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건축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건축사의 권익을 조금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제 심정입니다. 그러면 민간 설계비를 법제화 하든지 아니면 이 법제화를 포기하고 그냥 지금대로 가든지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그냥 간다. 지금처럼 간다. 야, 협회에 기대할 거 없다. 누굴 기대하냐? 기대하지 말고 그냥 현재 하던 대로 그냥 갈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법제화를 추진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법제화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고 25년도에 이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바로 민간설계비의 정상화 이 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추진의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25년도에 기다려 봐야 되겠다. 25년도가 넘어가면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싸고 좋은 게 있습니까?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싸고 좋은 게 없어요. 현장에서 시공사마다 공사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인부의 금액이 다릅니다. 자재가 다르고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준 금액만큼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계비가 이렇게 싼데 어떻게 설계 품질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건축의 프리츠크 건축상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지자체에서 외국 건축사를 직수입을 합니다. 직수입을 한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거는 공공발주고요. 공공발주 사업은 설계 요율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높기 때문에 한국 건축사를 키워서 세계적인 건축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외국 건축사를 그냥 직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공공건축 4대주의에 관련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만은 많은 지자체가 외국 건축사를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명품을 직수입해서 한국 상황과 안 맞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자체장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외국 건축사의 브랜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는 프리츠크 건축상을 키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 건축사를 키우지는 않고 오히려 외국 건축사를 가져오면서 역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모습이다. 자, 중요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 설계비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20년 전의 설계비 상황, 20년 전의 설계비 논쟁 이 부분을 봤는데 20년 후가 지나고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는 안타깝지만 하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급입니다. 하급. 자,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건축 설계에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부분을 보면은 건축 설계의 위치는 하급을 취급받고 있다. 건축 설계 위치가 하급 취급받고 있는데 국제인증 건축은 5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건축 수준은 그냥 세계적인 수준인데 현장에서의 건축 설계를 바라보는 그런 수준은 하급이라는 겁니다. 하급이라는 거다. 그래서 건축 수준이 이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까? 국제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 수준이 되는 겁니까? 설계비 요율이 아직도 20년 전인데 어떻게 한국 건축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건축계의 현실이 이런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건축 설계 위치가 중급, 상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설계비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또 프리츠크 건축상은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상황은 이렇다. 그래서 건축 설계비가 법제화되고 올라간다면 한국 설계 위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 5년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고, 건축을 떠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사 사무소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준, 딱 작년이죠. 작년의 기준을 보니까 15,49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20일,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1년을 보니까 15,998개, 대략 한 16,000개 정도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4년도 불경기, 부동산도 안 좋았고 건설 경기도 안 좋았습니다. 설계 물량은 무려 60%가 떨어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503개소가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는 늘어나고 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좋죠. 경기가 좋으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축사 사무소가 외국에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설계를 딸 수 있느냐, 베트남에 설계를 딸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요 큰 건축사 사무소들이 해외 진출을 합니다만은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건축사 사무소들이 소규모 사무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국내 사정이 안 좋으면은 외국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의 숫자를 보면 과연 2025년에는 우리가 희망이 있느냐, 2026년에는 희망이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법이 법제화가 안 될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대로 이 시스템이 갈 경우에 내가 설계비를 많이 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시고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매년 2개, 3개, 5개씩 준공작품을 내야 됩니다. 매년 준공작품을 내서 꾸준하게,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꾸준하게 좋은 작품을 해야 되고, 한국의 현실은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언론에 노출돼야 된다. 이러면은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계비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이래서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언론에 많이 노출하시고 건축 설계비를 많이 받아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소적이고 좀 우울한 얘기인데, 현재 대한민국 사정에서 여러분이 설계비를 많이 받으려면은 유명해지는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다. 자, 이게 바로 설계비를 많이 받는 거고요. 유명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디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건축 설계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가 2004년 데이터와 2024년의 설문조사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건축 설계비가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20년 전 설계비를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처참한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건축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건축 설계비에 최소 요율을 좀 정해서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